테슬라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알려져 있었던 대로 9월 인도량 부진 그리고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주가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는 마이너스 0.3%, 나스닥은 0.8%, 그리고 S&P는 0.7% 하락하면서 최근 상승폭이 좀 컸던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와 어투얼 머티얼즈 세미컨덕터 쪽 반도체 쪽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0.8% 상승했는데 시간 외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래도 14% 어제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시티그룹에서는 주식 가격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시티는 미국 주식이 경기 침체 확률을 좀 더 반영을 많이 했다. 반면 채권은 낮은 경기 침체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1년 내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분기 채권과 외환 트레이딩 수익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와, 이게 이 와중에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래서 FX 그리고 채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방향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 즉 금리도 계속 오르고 환율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달러 강세 이렇게 가면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죠. 가는 말에 올라탄다 라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5대 은행의 채권과 주식 트레이딩 수익이 와, 이게 좋네요. 그러니까 주식도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이게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3분기 시장이 좋았었나 봐요. 자, 애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애플이 2024년에 건강보험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4년이면 2년 후인데 애플은 애플 워치를 통해서 건강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애플의 주가는 바닥에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금리 얘기를 해볼 텐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4.12%까지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도 역시 4.5%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죠. 그리고 다행히 영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ETF 관련된 소식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채권 ETF에서 콜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ETF 투자자들 중에서 채권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콜옵션이 미결제 약정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자, 이게 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야, 지금 이거 사야 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내 뉴스 중에서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뭐 짤로는 음마면 되냐고, 음마면 돼요, 이렇게 짤이 돌기로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롯데건설에서 지금 여러가지 자금난 때문에 2천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아마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어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충남 6기인 우석건설도 부도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국내에서도 부동산, PF 이쪽을 중심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핵심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소비가 줄어야 되고 소비가 줄어들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고통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연준은 멈추지 않고 긴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 경기가 아직도 너무 좋다라는 신호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 이외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PF가 됐든 뭐가 됐든 연준이 긴축을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확산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며칠 진정되는가 싶었던 달러는 다시 한번 0.7%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화 약세. 유가는 3%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계속 연일 급락하면서 5.4불까지 떨어졌고요. 유럽의 천연가스도 계속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죠. 자, 제레미 시걸 교수가 얼마 전에 화를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두 번째로 아주 큰 부동산 가격 폭락을 전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주택 판매는 실제로 마이너스 YY로 30%나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실적은 매출은 예상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요. EPS는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작년 3분기 대비 56%나 급증했고요. 에너지 부분도 38%, 기타 서비스 부분도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 뭐 나무랄 데는 없는 실적인 것 같아요. 어떤 요인들이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자동차 인도량은 증가했고요. ASP도 잘 증가했는데 환율 때문에 매출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다. 수익성은 17.2%인데 뭐 여러 가지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환율 효과라든지 일부 텍사스나 베를린에서 있었던 기가팩토리 생산 비용 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17.2%면은 양호한 수익성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가는 지금은 이제 2.7% 정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 서프라이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FSD 주행 거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단이라는 걸 좀 봐주세요. 월단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배치는 YY로 62%나 증가하면서 에너지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테슬라고요.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전체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의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 2021년 2분기부터인데 계속해서 마진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의 전체 평균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긴 한데 오늘 오후에 제가 미생님하고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일본이 금리를 못 막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을 한 2주 전쯤에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최소 6개월 안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YCC를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 의구심이 현실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BOJ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의심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일본 엔화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스왑 금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본 10년물 금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0.2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BOJ에서 국채를 안 샀어요. 사은 적이 이때 한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는 일본의 10년물 국채를 BOJ가 들고 있는 것의 비중이 50%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BOJ가 사재끼다 보니까 일본 10년물 국채 중에서 67%나 지금은 들고 있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의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년 스왑 금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의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의 보유량은 여기서의 빨간색 선인데요. 따라가 보면은 올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금리를 못 막으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다시 되돌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해외로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익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했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유인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탈리아일 수 있는데요. 영국의 문제가 끝나니까 이번엔 이탈리아냐? 아이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탈리아 내부에서 신임 총리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원 패키지와 정부 차입을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 보신 건 맞죠? 네. 그래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없이 잘 돼야 될 텐데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엔화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엔화는 내수가 크니까 그래도 다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단신 정리하면요. 닐 카시카리는 기준금리를 4.7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신 분이죠.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요. 경기 활동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요 약세에 따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지금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일부 지역에서 완화 조짐이 조금 관찰된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10%대를 찍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거의 10% 육박. ECB에서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건축 허가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운용사에서 화석 연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 특히 블랙락도 지금 우리가 탈탄소를 설계하는 입장이 아니다. 고객을 위한 결정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감세 정책 이후에 LDI 펀드들은 그래도 좀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만큼의 자본은 모아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요청도 있었죠. LDI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개복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수술이 안 되겠다. 덮어라.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 정책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은 맞긴 했지만 사실은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모두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내년 4월 달에 연료 빈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자니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고 안 도와주자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